안녕하세요. 바질코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사용해서 정렬 기능도 구현을 하고 기본 검색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편집으로 가서 입력 필드와 계산에 의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는 필드들을 좀 구분을 지어주기로 했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견적 번호라든지 견적 금액은 계산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필드 입력 탐색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죠. 탐색 모드는 일반 사용자들이 보는 기본적인 요 환경을 탐색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입력이 막혀 있죠. 아래쪽 필드도 선택을 해서 탐색 모드 체크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필드들하고 좀 구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양으로 가서 채우기 없음을 단색으로 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컬러가 이렇게 해줄까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목록도 입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서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탐색 모드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스크립트 수행에서 신규 견적 생성.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해줘야 될 대상들이 모두 일치할 경우는 동일한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생성을 하나 해볼까요? 네, 이상 없네요. 이 상태에서 조금 빠르게 이 정보들을 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과 검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견적서를 작성을 해 봤고요. 이걸 가지고 정렬과 검색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에서 가능한 방식의 검색과 정렬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으로 가세요. 검색 단일 단계에서 찾기 모드로 전환, 탐색의 찾기 모드로 전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실행을 해보면 찾기 모드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는 각 해당 필드에 검색 값을 입력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찾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시작하는 고객사를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시 검색 모드로 들어가서 상태가 견적 중인 건을
견적 상태권이 없네요. 이 중에 하나를 견적 상태로 놓을까요? 이 정도의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다시 상태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날짜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점이 3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사이에 발행된 데이터를 찾는다고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검색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정렬, 고객사 이름으로 정렬, 상태에 따른 정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를 사용을 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고객사와 상태, 발행일 이 3개의 필드를 가지고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팝오버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세그먼트만 팝오버 버튼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줘야죠. 텍스트로만 표현을 해서 고객사 상태 발행일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팝오버는 구현을 했고요. 여기에 적용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고요. 공통 정렬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먼저 레코드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서 고객사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내가 편집해서요. 고객사 버튼에 스크립트 수행 공통 정렬 승인 정렬 창이 떴네요. 끔으로 해주신 다음에 저장, 그리고 레코드가 모두 복귀된 상태에서 고객사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상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정렬을 하나 복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렬 순서 지정을 고객사가 아니고 상태죠. 네. 상태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승인. 그러면 이 앞서서 정렬은 적용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커맨드 슬래시를 하게 되면 풀어주는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주고 S 저장을 해줬습니다. 편집해서 상태 동일하게 스크립트 수행해서 공통 정렬로 해주고 저장. 상태 필드가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게
삭제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발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해주고, 발행일을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료이 됐죠. 이렇게 각각의 그 필드에 적용해야 될 정렬 스텝이 3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한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할 텐데요.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버튼에서 지금처럼 뭔가 선택적으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될 때 매개 변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라고 직접 텍스트 값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태는 역시 상태, 그리고 발행일, 이렇게 변수 값을 각각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버튼 쪽의 설정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 변수 값을 통해서 각각 제어를 해주는 방법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매개 변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바로 변수 설정을 통해서 먼저 변수는 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정렬 기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값은 가져오기 함수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 네, 여기 있습니다.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 함수가 저희가 버튼에서 정해줬던 그 텍스트 또는 어떤 필드의 값, 어떤 계산된 값, 어떠한 형태든 지정해 준 정보를 이 함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승인. 그러면 이 변수 정렬 기준은 뭔가 값을 얻어낸 거죠. 고객사인지 상태인지 발행일인지 이 텍스트 값을 얻어냈을 테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정렬을 수행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건을 적용을 할 때 if, 그리고 else if, 그리고 else if. 그러면 첫 번째 변수 정렬 기준이 고객사이면 이 해당 정렬을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else if 상태면 지금 선택한 이 정렬을 수행을 하면 되고요. else if 변수 값이 발행일이면 발행일을 정렬하는 이 구조로서 선택적으로 정렬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매개 변수 고객사로 되어 있죠. 지금 변수 설정, 현재 어떤 정보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 위치해 있고요. 이 단계가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변수 정렬 기준 고객사가 값이 얻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정렬 기준이 고객사면 정렬 기준이 고객사 참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건너뛰고 다시 정렬이 상태를 클릭을 할 경우에 매개 변수는 상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서 변수 정렬 기준은 상태. 그러면 현재 위치한 이 기준은 거짓이 되겠죠. 그럼 건너뛰고 else if 단계에서는 참이 성립을 하고 정렬 실행, 보시는 것처럼 상태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행일도 값을 얻어내고 이 단계에서 참이 성립이 돼서 레코드 정렬을 발행일 기준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정렬을 선택적으로 스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 검색이라든지 변수를 사용한 정렬 기능까지 함께 구현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가 정보를 가져오는 때 왜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이런 추가적인 설명은 별도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